이제 총선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얼굴을 가지고는 총선을 못 치른다. 이 상황이 되면 급격하게 무너져 버려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 부활을 할 때 누가 네. 될 거냐. 그렇게 가만히 보니까 지역적으로는 네. 흠이 없는 건 흠이 괜찮고. 아하. 예, 이재명 지금 그렇습니다. 줄줄이 다 구속이 돼 있지요. 그리고 김만배,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의 핵심 고리를 이쪽 저쪽을 연결을 하면서 예, 대법관의 로비를 하면서 이재명을 이렇게 구사일생으로 구해주기도 하고 그게 다 김만배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어제의 목에 이 커터 칼을 그으면서 자해소동을 했죠. 예,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건 뭐 극단적인 선택을 진짜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예, 자해소동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결말이 날 수가 없는 것인데, 자, 김만배의 자해소동까지가 이제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게이트. 누구보다도 아마 깊숙이 들여다보실 텐데, 그 사태의 일단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뭐, 제가 진퇴양난이란 표현을 썼는데, 네. 이재명 대표의 핵심, 그 다음에 지키고 있었던 게 이제 김만배의 입인데, 네. 소위 공범들 아닙니까? 하천대유, 소위 대장동 사건의 공범들인데, 그렇습니다. 이제 돈이 어디로 갔느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검찰이 돈의 행방을 찾지 못하면은, 이러한 여러 가지 기소가 무리한 기소가 된다 이런 입장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돈이 김만배에서 어디로 갔는 정황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런데 네. 김만배는 뭐 자기는 돈도 지켜야 되고 이런 입장이라서 조금은 뭐 고민을 했는데 왜 자해소동을 했는가. 네. 저는 이제 술술 풀어놓을 것 같아요. 본인이. 예. 그리고 본인 한편으로는 네. 자기 목숨이 위험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 아하. 신호일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자기가 자해소동을 함으로써 경찰이나 검찰의 보호를 좀 받겠다는 생각도 이제.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돈의 정황들이 김만배를 통해서 또 제3자 뭐 지금 누구라는 얘기들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어느 기업을 뭐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또 움직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변호사비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정황들이 이제 추측 정황이지만 나왔고 예. 돈은 흔적을 남긴다고요. 그러면 그 돈의 흐름이 나올 거예요. 네. 그게 뭐 8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480억이 됐든 돈의 흐름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렇겠죠. 그거는 네. 흔적이 안 남을 수가 없죠. 작은 돈도 아니고. 아하. 그래서 이제 김만배가 공범들 중에서도 이 사업을 주동했던 주범으로서 예. 자기는 버티고 또 남욱이한테까지 압박까지 넣고 했는데 네. 이제 돈 문제에 관련된 이제 핵심적인 사람들이 이제 조사를 받고 예. 이제 아마 구속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예. 이제는 풀어놓을 수밖에 없다. 음. 그것은 이제 법적인 문제고 법적인 문제. 정치적인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예. 정치적인 상황은 이제 내년 이제 3, 4월 제가 이제 정치 빅뱅이라는 얘기를 4월 예, 4월 달에 예,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네. 결국 3월 달에 3월 12일 전에 전당대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고 그렇죠. 여기서 룰 변경하고 이래 뭐 가다 보면은 유승민 의원은 반윤석열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나는 윤석열하고 같이 못 가겠다. 그래서 뭐 경기도 얘기도 하고 뭐 지금 얘기 막 쏟아내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네네. 자기 따라 그러면서 부리기 위해서. 명분을 쌓아가지고 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가요. 그래서 바깥에서 네. 한번 나가봤거든. 나가보니까 자기는 나가서 압박하면은 수도권은 다 진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어떻게든 접촉을 하고 또 유승민을 따라가는 나가는 사람이 처음에 유승민 격은 뭐 한 35명 정도 된다 이렇게 네.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끝까지 유승민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한 15명 되는 15명. 거예요. 뭐 안 돼도 아무튼 나가면은 뭐 정의당보다도 싶이 뭐 아무튼 대여섯 명 돼도 몇십억이 들어온다고요. 예. 국가보조금. 당 만드는 건 굉장히 쉽다고 이 사람들은. 그래서 나가서 바깥에서 진을 치고 어차피 윤석열 유승민 네. 특히 친유승민 쪽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다 한다고요. 자기들 공천 못 받는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나가서 하나의 살림을 차리자 이게 하나 나오고요. 예. 저 팬덤 정치가 하고 있는 이재명은 네. 상황이 어떻게 이재명 대표는 이런 거예요.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무시해버리는 그룹들이 한 50%가 생겨요. 제가 판단 50% 생기고, 예. 소위 이낙연 지지했던 그런 네. 이제 반 이재명 쪽의 사람들이 한 20%가 막 이제 떠들기 시작한다고요. 아하. 국회의원들은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로서 총선에서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고민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4월달인 날짜가, 네. 윤석열 정부는 정치의 일정들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관저 만찬하면서 국민의힘의 지도부들이 눈치를 못 채니까 관저 만찬하면서 딱 중요한 게 그거잖아. 네. 왜 3월달 넘기려고 그러냐. 비대위원장이 주축으로 돼가지고 네. 또 비대위원장이 또 출마할까봐 그것도 걱정하는 거예요. 아. 이게 비대위원장이 주축이 돼서 네. 전당대회를 해서 넘겨줘라. 이게 핵심이고요. 네. 그래서 2월 말 3월인데 3월 12일까지가 12일이 비대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네. 3월 초에 첫 주에 할 거다. 늦으면 3월 12일 날 하더라도 예. 한다 이래 보잖아요. 그러면 여권 내부에서는 대통령 윤석열 정부는 이미 크립을 지었어요. 딱 강하게 졌다고. 아하. 정치 일정이 다음 총선까지 정치 일정을 잡았다. 저는 그래 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정치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약했는데 굉장히 빨리 간다. 예, 적응했다. 국민의힘이 적응을 못하니까 정해주는 거예요. 3월 달 2월 2말 3초로 빨리 가자. 그러고 윤핵관들 먼저 불러가지고 윤핵관들이 반발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먼저 입장 정리 좀 하고. 당신들은 나가지 말고, 그냥 누구, 그렇게 얘기는 안 하죠. 그래 하면 이제 정치 개입이 되니까. 그렇겠죠. 아무튼 누군가가 그 역할을, 대통령은 안 하더라도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하잖아요. 대통령실에서. 네. 그러면은 여권은 이제 분열, 하나의 총선 전에 하나의 빅뱅이라는 분열이 하나 나올 거다. 그 다음 이준석은 어쨌든 이준석도 팬덤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2030 세대들을 어떻게 해서 자기들은 다 피해자다. 이런 입장으로 갈 거예요. 네. 여기서 국민의힘이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타임에서 윤핵관들이 나서면 안 된다. 그 윤핵관들이 유승민과 윤핵관들이 같이 물려라. 그 전에 이한구 의원이 네. 유승민 의원을 공천 안 주려고 저를 끝까지 공천 안 줬어요. 제가 대구에서 지지율이 제일 높았는데 네. 친박이라고 대구 다 아는데 1차, 2차 공천에 안 주는 거야. 그거 뭔지 아세요? 예. 이 영감들이 앉아가지고 유승민 혼자 어째 난리노? 좋은지도 같이 날리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더라니까. 같이 날리자. 예. 유승민 혼자 어째 그렇죠. 난리노? 좋은지도 같이 날리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항 안 했으면요. 네. 그냥 그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 선거기에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래 됐는데 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민주당은 네. 아까 했던 이제 총선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얼굴을 가지고는 총선을 못 치른다. 이 상황이 되면 급격하게 무너져 버려요. 그렇겠죠. 네. 그러면 4월 달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기소, 이제 증거가 지금부터 이제 4개월 남았잖아요. 네, 4개월 남았습니다. 4개월 동안 네. 이제 김만배의 자금 흐름, 술술술지 다 분다고. 네. 내년 2월 달 되면은 그림을 그려도 대장동 특혜 그림 그렸잖아요. 제가 네, 네.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그림을 예. 그려도 자금 흐름도가 다 나올 거다. 그래 따지면은 어떻게 버티겠어요. 네. 그러니까 김경수가 필요한 거야. 총선을 치른데 복권만 시켜주면은 김경수가 나는 억울합니다 하고 떠들면서 친문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친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고 난 다음에 네.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상하게 정치 안 한다 했는데 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잖아요. 네. 뭐죠? 공미하고 풍강인가 그것도 돌려보내버리고. 풍산께? 그래서 네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예. 좀 이상하다. 그러면 친문이 정치적으로 부활을 하려면 김경수가 필요해요. 예. 딱, 이낙연 쪽에 있던 사람들하고 친문하고는 괴가 좀 다르잖아요. 괴가 다르죠. 네. 그러니까 이낙연은 친문에 대해서 좀 반감이 있다고 해요. 안 도와주고. 네. 그 대통령 선거 때는 또 문재인이 정권 재창출을 못할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친문의 부활을 정치단은 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드디어 저쪽에 양산에 갈 그게 아니고 벌써
그거 가서 여러 사람들이 가서 이런저런 얘기할 때는 아, 이제 이재명 끝났구나. 그래서 그 부활을 할 때 누가 네. 될 거냐. 그렇게 가만히 보니까 지역적으로는 네. 흠이 없는 건 국무총리도 해고 김부겸이 괜찮고. 아하, 김부겸. 네. 또 좌파들의 그 조금 그 이상한 면들을 끄질고 가는 건 유시민이가 괜찮고. 유시민. 또 나름대로 무죄 사면에다가 복권만 되면은 김경수 나는 억울하다 하면서 전국 돌아다니면서 네. 좌파답지 않은 그런 뭐 행태를 취하면서 예. 끌고 갈 거예요. 그래서 이 4월 정치 빅뱅이라 제가 미리 벌써 4월달 이런 상황이 온다. 지난번 경기도지사 문제 할 때부터 예. 이미 그때 마음이 떠났고 마음이. 또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계속 걸면서 김용이나 정진상이나 이런 사람들을 하면서 네. 이재명이 못 버틴다. 그런 입장을 보면은 4월에 큰 정치 빅뱅의 블랙홀들이 예. 한 개가 아니고 몇 개가 생기겠다. 이래서 그렇겠네요.